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끼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네, 감동적인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제 4일 저녁이 됐는데 디톡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힘든 분도 좀 있습니까? 힘든 분들은 그냥 중간에 이만큼 했으면 그만둬도 되겠지요. 똑같은 것을 먹는데 아주 가벼운 사람들이 있고 아주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가벼운 사람은 그만둬도 되는데 힘든 사람은 더 해야 됩니다. 몸에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 독소를 잘 녹여서 떨어뜨려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특별히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남들은 원기소처럼 맛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넘어올 것 같다, 메스껍다 또 토하는 사람도 있고
100% 이런 사람들은 소화기관이 안 좋고 그 부분을 청소해 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것을 잘 이기고 마지막 날까지 가면은 이분들이 제일 뜨겁게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라는 체험담을 발표를 합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알파이신 하나님만 믿지 마시고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까지 의지하면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기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하면은 살아생전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몇 프로나 될까? 남자들은 38.3%가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지금 79세 정도 사는 것 너무 욕심낸 숫자 아니죠? 79세 하면 얼마든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산다고 할 때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현재 5명 중에 2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33.3%, 85세까지 지금 평균 수명이 거의 되니까 그때까지 산다고 하면은 3명 중에 1명 정도가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미 걸린 사람도 오늘 저녁에 이 암에 대해서 좀 강의를 잘 들으시면 좋겠고, 안 걸렸어도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백전백승이라 아주 힘까지 줘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손자병법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가장 엇비슷하게 기록된 말씀이 손자병법 제3편 모공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게 그 중에 제일 비슷한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로 위태롭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상대방을 그냥 아주 뭉개면서 꼭 이기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위태롭지 않게 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세포가 내가 얼마나 환경을 제대로 갖춰주지 못했는지 얘가 방탕화가 된 거예요. 정상세포가 뭔가 그 분위기가 좋지 않자 조금 속 썩이는 자식으로 삐끗어 간 거예요. 그러니 그저 깡그리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나까지 죽을 정도로 위태롭지 않게 한 150년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재발 없는 암치료, 면역력이 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아주 흔한 질병이 됐고, 뭐 아직 안 걸린 사람일지라도 어딘가 계속 이상하면 혹시 암 걸린 거 아니야? 이런 걱정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렸을 때 이런저런 비싼 치료를 받아도 결코 편안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재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재발 없는 암치료, 면역력이 답이다. 제가 30년 동안 이 천연 치료를 해오면서 가지각색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병은 암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을 여수 요양병원으로 설립을 한 이래 암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그저 매번 암 환자와 같이 먹고 자고 씨름하면서 3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을 치료했을 때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살펴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랬으니까 먼저 암과 싸우려면은
암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전략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깊이 상대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암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속에서 한참 성장해야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단 가능한 암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암세포 하나가 2개로 복사가 되고 4개, 8개, 16개 계속 배수 분열을 하다가 10억 개 정도 분열을 했을 때 그때나 CT 같은 것으로 촬영이 가능해요. 10억 개가 되려면 사이즈로는 1cm 정도 콩알만 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보다 작으면 발견이 불가능해요. CT라고 하는 것은 단층 촬영, 여기를 딱 X선으로 찍어보고 여기에 암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5mm 밑으로 또 잘라서 보고 잘라서 보는 거예요. 다 찍었는데 암 없음. 그렇다고 해서 암이 없는 게 아니에요. 5mm짜리가 그 사이에 딱 껴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mm 이하의 암세포는 발견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1cm 정도는 커야 초기에 발견이 가능한데 배수 분열을 30번 정도 하면은 1cm짜리 암 덩어리가 되고 그때 진단이 가능한데 암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암이 걸리면 작년에 남편이 속 썩여서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정도는 자라야 1cm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cm였을 때 암을 발견을 해도 참 재수 좋다고 그래요. 대부분은 다 번진 다음에 발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은 재수 있게 정말 초기에 발견이 됐으니까 수술하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암은 크게 2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얌전히 자라는 암세포가 있고 얘가 다른 동네로 자꾸 이사를 가는 전이 되는 암이 있어요. 어떤 암이 더 무서울까요? 전이 되는 암. 가만히 있는 암 같으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1cm였을 때 발견을 해도 이미 그 시기에 50%는 전이가 돼 있어요. 50%는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요런 놈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과연 지금까지 암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기에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다고 하는데도 암은 아직도 정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암이 첫 번째 생기면 그것을 원래 발생한 암이라 그래서 원발암이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자라면 4cm, 5cm여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잘라내면 끝날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전이성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암을 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요 울타리 안에서만 놀아. 그런데 그 울타리를 깨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깨트렸어도 얼마든지 잡아먹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혈관 벽을 꿰뚫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면은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혈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데 여기저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또 혈관 벽을 꿰뚫고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딘가 장기에 딱 달라붙는데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끈미끈해서 달라붙기가 어려워요. 그때 이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달라붙도록 이 찐득이 인자까지 제대로 갖추어지면은 간에 달라붙을 수도 있고 폐에 달라붙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전이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암을 지금 현대의학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을까?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잘라내면 되지 않느냐? 수술요법. 수술을 하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라는 얘기예요. 번지면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방사선으로 찢어서 죽이든지 항암제로 죽이든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가 하면은 지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전쟁은 내 속에서 벌어졌는데 저쪽 외국에 있는 지원군을 지금 불러서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라가 당나라 부른 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도움받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법들을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항암요법인데, 항암제도 이제 막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요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발달했는가? 1세대 항암제는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것, 암세포를 죽이는데 정상세포도 같이 죽이는 문제 때문에 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면서 2세대 항암제가 나왔는데 이름하여 표적 항암제입니다. 옛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 항암제의 문제점들은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폐암이 싹 없어졌대. 막 친구들 불러서 잔치까지 치렀어요. 그런데 대부분 내성이 있습니다. 내성이 있으면은 딱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많이 봤어요. 싹 없어졌는데 6개월이 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제3세대 항암제가 요즘 막 나왔는데 면역 항암제예요. 이름이 꽤 그럴듯해요. 해답을 찾았나 보다.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는 일반적으로 보험이 안 돼서 너무 비싸. 돈 없어서 못 맞아. 그럼 돈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몇 년 이것을 지금 사용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BMJ라고 하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서 2018년 3월 달에 지금까지 이 면역 항암제 정말 돈이 없어서 문제이지 이게 가장 좋은 암치료법이다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거야? 하고 이미 면역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 3,802명을 대상으로 중간 결산을 해봤어요. 이걸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존 항암제와 거의 비슷한 부작용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피로감, 또 설사, 발진, 뭐 기존 항암제와 거의 비슷한 부작용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부작용까지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찾아오고 폐렴, 장염, 간염, 뇌하수체염, 그리고 또 관절염, 근육통, 요통. 이제 지금까지 암을 치료하는 모든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저 외부에서 뭔가 지원군을 초청해서 이겨보고자 하는 싸움이었는데 실컷 싸워봤어요. 이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릴 만한 때가 된 거예요. 지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치기. 상대방을 잘 알면은 외부 지원군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게 생겼구나. 왜냐하면 암세포는 내 정상세포에서 유전자가 조금 바뀐 것이 암세포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은 거의 100% 정상세포도 같이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따다다다다 하고 죽이는 것은 틀림없이 내 세포도 죽이면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제 외부 지원군 가지고는 별의별 방법을 다 이 동원해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자력 갱생의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 나를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이기는 싸움. 그래서 이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기피뿐만 아니라 지기,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인간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만들어줬는 줄 아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삼중 축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시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암이라 할지라도, 파킨슨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19가 아니라 2, 3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속에 있는 면역력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약속하셨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면역력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강화될 수 있는지 이 전략을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암이 걸렸어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암이 다시 나를 또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도 없을까? 면역세포가 생각보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군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저녁에는 그 많은 면역세포 중에서 딱 하나, NK세포, 자연 사례세포, 최첨단에서 계속 순찰을 돌면서 계속 아이디 검사를 합니다. 야,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그래서 아군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내놓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석 사살을 하는 그런 헌병대 군인인데 얘가 똑똑하기만 하면 암은 아예 이론적으로 탄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 NK세포가 어떻게 암세포를 잡아먹는지 Nature Reviews Immunology 이 저널 2002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NK세포는 백혈구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 검사하면 빨간색 적혈구가 있고 하얗게 염색이 되는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 속에 수많은 종류의 면역세포가 있어요. 우리나라 군인 중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런 것이 있고 육군 중에서도 소총부대 또 대포, 포병부대 이렇게 다 나눠지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조직적으로 어떤 적군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일망타진할 수 있는 면역력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NK세포는 골수에서나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을 지나서 훈련을 받고 군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선천 면역을 갖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착 보면은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암세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얘가 암세포네. 그러면은 퍼포린이라고 하는 창으로 암세포 옆구리를 푹 찔러요. 여기 지금 찌른 모양을 지금 그려놨죠. 푹 찔러요. 그리고 그 창 속으로 이 그랜자임 B라고 하는 천연 항암제를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암세포 속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그냥 폭파시켜 단 한순간에 없애버려요. 이런 싸움이 우리 몸속에서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30대 젊은 청년의 경우에도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5,000개씩 발생해요. 암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발생할지라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속에 누가 있어요? NK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NK세포를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넣어주셨을까? 자그마치 NK세포는 50억 개나 있습니다. 즉 하루에 5,000개씩 암세포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거 한 마리 잡아먹기 위해서 이 NK세포는 100만 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돌멩이 몇 개면 충분했습니까? 네? 몇 개면 충분해요? 그냥 하나로 딱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몇 개나 여유 있게 준비시켰어요? 5개. 여기 우리가 암과 싸울 때는 이거 하루에 5,000개씩 생긴다 할지라도 NK세포가 1대1로 싸운다 할지라도 100만 배가 더 넘는 아주 질래야 질 수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너는 모든 걸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신소리한 것 같지는 않지요. 넉넉합니다. 이 싸움. 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기 게스트로엔테롤로지라고 하는 저널 2017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NK 세포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사람마다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군인을 너무 괄시하는 거야. 먹을 것도 안 주고 훈련도 안 시키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 NK 세포의 파워가 다 달라요. 그 활성도가 이 연구를 보면은요, 181 pg/ml, NK 세포가 181보다도 더 적게 활성화된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보다도, 즉 NK 세포 활성도가 낮은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보다도 예를 들어서 대장암 발병률이 10.3배라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NK 세포만 깨어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암이 걸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기 김천 구미 외관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한 주일 동안 하는 이 프로그램을 5년 전에 죽산에 가서 했습니다. 그때 봉희은 자매님이 그 언니 손에 끌려서 왔어요. 유방암 3기 말입니다. 유방에서 암이 번져서 벌써 임파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면 수술은 못합니다. 수술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임파까지 넘어갔다는 얘기는 임파선이 전 몸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아까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어디까지 벌써 돌아다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서 잘라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항암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죽이자. 그래서 임파선에 있는 거 죽여서 여기 유방 있는 데만 있도록 조금 줄어들면 그때 수술을 하자. 지금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야, 이게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못 받겠더래.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녔기 때문에 천연치료 요양원을 가자. 천연치료 요양원을 갔어요. 먹으면서 치료하는 데를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대.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더 번졌대, 더 커졌대. 이제는 양방도 안 되고 신앙으로 천연치료도 안 되고, 그쯤 되면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좌절.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죽산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소식을 그 언니가 듣고 등록을 했어요. 시작하는 날 가자 그랬더니 안 간대. 다 해봤대. 싫대. 시간 낭비래. 언니가 막 강제로 끌고 왔어요. 마지못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딱 끝나는 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일주일 만에 암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 팔이 안 올라갔어요. 몇 년 동안 이게 안 올라갔는데 이게 쑥 올라가는 겁니다. 야, 이거 예사롭지 않다.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설악산으로 가자. 가서 1년만 같이 생활을 하자. 그래서 만사 젖혀놓고 설악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하는 이 암세포를 관리하고 싸우는 모든 것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얼마나 열심히 적고 실천을 했는지. 병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유방암 안 가봐도 이게 커졌는지 작았는지 알지요? 이 주먹만하게 만져지는 게 있으니까 깨끗이 사라져서 지금은 저희 백되된 힐링센터에 아주 중요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암 걸리면 무조건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남는 것을 봅니다. 시간 충분히 들여서 아주 온전하게 실천하기만 하면
이렇게 깨끗이 낫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지켜봐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랬으니까 암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 속에 이렇게 놀라운 면역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NK세포는 어떻게 해주면 최강의 군사가 될 수 있는지를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오토파지 식사를 하면서 NK세포가 아주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토파지 식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에 하고 있는 요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이것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4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8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체력에 따라서 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몸속에 있는 오토파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NK도 세포입니다. 오토파지는 모든 세포에서 진행되는 치료법인데 NK세포가 태어나기는 했는데 비실비실하고 도대체 희마리가 없는 NK세포는 암세포 만나도 못 잡아먹어요. 자, 그래서 여기 Nature Communications 이 저널 2016년 3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이 세포가 이제 원래는 어떤 세포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가, 여기 보니까 세포 속에서 ROS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막 발생을 해요. 그러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NK세포가 군인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젊은 시절에 이 활성산소 때문에 치여서 죽어버려요. 아포토시스. 나 이런 데서 못 살아. 자살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에 오토파지를 잘 가동시켜서 이 세포를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그 세포에서 FOXO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FOXO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FOXO1 단백질을 만들고 또 ATG7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막 연합을 해서 드디어 이 세포 속에 오토파지를 스위치를 켜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 활성산소를 다 없애줘 버려요. 활성산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NK세포는 좋은 환경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암세포 막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면역세포로 성장을 해서 이 암을 잡아먹고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투에덴에서는 이렇게 유전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방법을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주면 이 NK세포가 드디어 천하무적의 장병으로 성장을 해서 암세포가 하루에 5,000개씩 생긴다 할지라도 그냥 푹 찔러서 폭파시켜버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라승화 씨가, 제가 중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그 부인과 함께 왔어요. 어느 날 이 팔다리가 부자연스러워서 병원을 갔더니 이 뇌 속에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수술합시다.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몸이 또 이상해서 갔더니 재발됐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요? 다시 수술하자고 그러더래. 그런데 이번엔 사인을 하나 해야 된대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위까지 침범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 긁어내면은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대소변도 못 보고 부부생활도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음 하고 사인을 해요. 그냥 그 소리 듣자마자 막 대성통곡을 했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서 뭐 해야 하고 막 울었대네. 수술이 끝나고 2차 수술이 끝나고 나왔는데 딱 벌려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번져서 깔끔히 오려내면 사인한 대로 그대로 진짜 다 나타나게 생겨서 당신 우는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 못 걷어냈다. 그냥
적당히 걷어내고 그냥 닫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팔다리가 쓸 수가 없고, 그러면서 말을 아소리도 못해. 아무 발음이 안 나와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 원리로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제가 그때 미국에서 있을 때니까 미국에서 온 박사님이 치료를 한다니까 가자 해가지고 온 거예요. 오토파지로 이 뇌세포를 싹 청소를 하고 NK세포가 청소가 되니까 얘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일주일 프로그램을 했는데 안 올라가던 팔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 치료된 건 아니지만 사람이다 머리가 있으니까 방향은 이쪽이다. 살 길을 찾았다. 그러면서 저는 왔지만 이분은 3개월 동안 밥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대요. 이야, 지독해. 3개월 동안 디톡스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15kg가 빠졌어. 애기 5kg짜리 우량아 3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팔이 두 팔이 다 올라간대. 1년 있다 갔더니 두 팔이 다 움직여서 자기가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근데 말도 돼. 말이 되는데 단어가 막 앞뒤 막 뒤죽박죽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500명 모인 데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말을 완벽하게 다 하는 거예요. 병원 갔더니 암세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 그리고 우리 설악산 백트웬티 힐링센터 오픈할 때 이분 부부가 여기 한국까지 날라와서 설악산 같이 올라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암이랄지라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대 영양소 식사를 하면서 NK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투에덴을 가면은 굶어 죽는 거라고 잘못 소문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1년 12달 이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설악산에서는 제가 하루에 3번씩 회진을 돕니다. 오늘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게 좋을까? 디톡스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을까? 저도 하루에 3번씩 보면서 수시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일부는 오토파지 디톡스 식사를 하고 일부는 5대 영양소 치료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 최명숙님 맞아요, 틀려요? 네? 강제로 하라고 안 해요. 밥 먹겠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리비히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식물을 키워보면서 비료를 어떤 비율로 줄 때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많이 자라는가, 인산, 칼륨, 질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옛날 이런 물통이 있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몇 개가 좀 부러졌어.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떤 널판지 높이만큼 물이 채워질까요? 가장 높은 것만큼? 가장 낮은 것만큼. 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리비히는 이것을 보면서 똥통이론이라 이름을 붙여서 유명해진 학자입니다. 식물을 키울 때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적게 준 영양소만큼만 자라고 나머지는 더 줘봤자 이 비율이 맞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간단하게 요약하면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돼요.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그 중에 제일 적게 먹은 것만큼만 써먹고 나머지는 쓰레기입니다. 집을 질 때에 못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콘크리트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벽돌만 10추록 사오고 나머지 하나도 없어. 그럼 몇 층 올라갑니까? 하나도 안 올라가고 다 쓰레기예요.
제일 적은 것만큼만 만들어져.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면역세포 이 암세포 잡아먹고 또 다른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5대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학과도 안 갔는데 5대 영양소를 어떻게 갖춰서 먹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메이커는 이 기계는 어떤 에너지를 넣어줘야만 고장나지 않고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 이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메이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먹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도 매뉴얼에 기록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절대자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인간이 뭘 먹어야만 건강한지에 대해서 매뉴얼에 기록한 이 신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66권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중에 1페이지도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아프지 않고 설령 아팠다 할지라도 치료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주셨어요. 어떤 경전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종교 서적을 봐도 뭐 예를 들어서 단군교 같으면은 무슨 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과학으로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4,000년 전에 다 기록된 책까지도 지금 달나라가는 이 과학을 가지고 봐도 그 과학에 한 구절로 틀린 게 없어요. 여기 사람은 뭘 먹어야 되는지 기록된 이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이 영양학 박사가 돼도 이렇게 짧은 한 구절로 우리 세포에 필요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 먹을 수 있는 식단 레시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요대로만 중에 에너지를 막 금방 만들어서 써먹어야 될 탄수화물도 먹어야 될 텐데 여기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중에서도 얘가 채소가 자라가서 열매를 따먹으면 보리, 표, 이게 채소에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곡식을 먹으면 지금 영양학은 탄수화물의 가장 좋은 공급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뼈, 무슨 근육, 머리카락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데 고기를 먹지 않아도 여기 씨 맺는 모든 채소, 그 채소의 열매 중에 단백질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또 지방을 먹어야 이 세포의 막이 만들어져요.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 지방은 씨 가진 열매 중에서도 특별히 견과류, 종실류를 먹으면 가장 좋은 지방이 공급이 됩니다. 또 비타민이 있어야 되는데 비타민은 씨 맺는 모든 채소, 잎사귀를 먹고 씨 가진 열매, 과일을 먹고 그러면 가장 좋은 천연 비타민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또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 씨 맺는 모든 채소, 그 중에서도 바다에서 나는 풀, 해, 가장 완벽한 미네랄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자, 이 5대 영양소 식단을 짜서 먹어야 되는데 단 한 수저를 먹어도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먹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루 3끼 먹는 걸 다 통틀어서라도 5대 영양소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영양학과 나와도 이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딱 1초 만에 5대 영양소 중에서 뭐가 비어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식단 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은 5대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를 주로 만들어내는 탄수화물은 무조건 먹어야 되겠죠. 탄수화물은 어디에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곡식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본 것 중에서 곡식이 뭐가 있어요? 쌀, 보리, 밀, 기장, 수수 이런 거. 그 중에 하나 있는지 없는지 0.1초 만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양학 안에서도 보이겠죠.
오늘은 쌀로 가자. 쌀 중에서도 밥으로 갈까 떡국으로 갈까 그건 마음대로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밀로 가자. 이게 칼국수로 갈까 빵으로 갈까 뭐 하여튼 곡식 중에 하나가 나오면 돼. 어떤 형태로든지. 두 번째, 또 모든 세포의 주재료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은 뭘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콩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0.1초 만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콩을 삶아서 먹든 구워서 먹든 뭐 콩조림으로 먹든 두부로 먹든 콩나물로 먹든 청국장으로 먹든 그 중에 하나 나오면 돼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그 중요한 지방을 먹어야 돼. 지방은 어디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견과류. 견과류 있는지 없는지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 채식주의자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한국인들은 견과류 먹는 법을 몰랐어요. 얼마나 몰랐느냐? 견과류 먹는 날 딱 1년에 하루 날짜를 정해놓은 민족이에요. 언제입니까? 정월 대보름날. 세상에 이 견과류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소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날 딱 하루 먹었더니 부스럼이 없어졌대. 조선시대 때 반만 년 동안 채식을 한 민족이라서 채식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요. 아, 이 밥상에서 고기만 안 먹으면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가 와요. 특별히 제대로 된 5대 영양소 채식을 갖추려면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지 견과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비타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과일, 채소. 과일, 채소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미네랄은 과일, 채소 속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해조류에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 중에 뭐 빠졌나 보자 하고 그걸 갖춰서 5대 영양소를 하루 3끼 다 합해서는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이 NK세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3대 영양소는 바로 타는 영양소입니다. 장장 영양소예요. 그리고 양은 적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은 태워주는 영양소예요. 불쏘시개 영양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NK세포는 힘이 없어요. 자,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요렇게 이제 보식 끝난 다음에 5대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예. 자, 여기 MMW Foster Medicine 1999년 9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암과 영양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발표한다라고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현대인들이 대부분 5대 영양소 중에서 과일, 채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고기 위주로 먹으니까. 그래서 과일, 채소를 하루에 5인분씩 먹어라. 쉽지 않겠죠. 하루 3끼 밥 먹을 때 먹고 나머지 2번은 간식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간식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여기 채소 속에 수많은 수천 종류의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치료제가 들어있어요. 거의 모든 치료제는 요 과일, 채소 속에 들어있습니다. 3대 영양소는 그냥 영양소 공급해 주는 것이고 질병 치료하는 것은 과일, 채소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밥 먹을 때 최대한 많이 먹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대부분은 5인분 먹으려면은 섬유질 때문에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거예요. 섬유질은 들어갔다 그냥 빠져나가니까 밥 먹을 때 충분히 과일, 채소를 먹은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것은 섬유질은 녹즙기에 넣어서 미리 빼버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파이토케미칼만 주스로 마셔주는 방법을 써먹으면 얼마든지 여기 학자들이 발표한 5대 영양소 중에서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넉넉히 섭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숲속에서 피톤치드를 마셔 NK세포 활성도를 높여라. 백투에덴은 이 의학자들이 이 연구 결과로 발표해서 인정되지 않은 건 치료 방법으로 쓰질 않습니다. 생명을 다루는데 그냥 상상하고 추측해서 실험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몰레큘러 사이언스 조한태 한국인 연구자가 2021년 1월 달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나무에서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치료제가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이 피톤치드가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잡아먹는 항암 능력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 있는 그림을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에 비해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속에서 치료를 하는 사람은 여기 퍼포린, 아까 암세포 만나면 푹 찌르는 창이라고 그랬죠. 그 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군인이 더 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기 나쁜 곳에서 투병 생활하는 사람에 비해서 피톤치드가 나오는 숲속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퍼포린이라고 하는 무기가 10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10배가. 또 그레인자임 B는 화학 무기라고 그랬죠. 암세포 폭발시키는 화학 총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몇 배가 더 많은가? 16배가 더 많아요. 1배, 2배가 아닙니다. 또 CD56은 딱 만나면은 아까 아이디 검사한다고 그랬죠. 너 정상세포야, 암세포야. 요게 둔하면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여기 피톤치드가 많이 있는 숲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CD56 이렇게 분별하는 그 탐지기가 자그마치 2800배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 얘가 정상세포를 죽여, 암세포로 오인해가지고. 또 옆에 또 다른 탐지기 CD107 알파도 한 15배 정도 더 예민하고 강합니다. 다른 그림으로 또 보여드리면요, 여기 도시에서 치료한 사람들은 암세포 크기가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그 피톤치드가 한 20 정도 나오는 데서 치료한 사람은 그거보다 암세포가 확실히 적었고 40 정도 많이 나오는 데서 투병 생활한 사람은 암세포 무기가 훨씬 줄었어요. 이렇게 강력한 치료제가 바로 피톤치드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그림도 보면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암세포 무게가 100%라고 하면은 20, 40 이렇게 피톤치드가 많이 나올수록 암세포가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NK세포의 파괴력도 거의 2배 이상 더 강해져 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논문을 보면은요,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for Gifted 2013년도에 연구된 것을 보면은요, 쥐에다가 암을 넣었어요. 그리고 피톤치드를 3주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고서 비교를 해보니까 NK세포 활성도가 약 50% 정도 요거 하나 공기로 들이마셨더니 NK세포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발표를 합니다. 또 암이 40.96% 덜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기 고대 안암병원에서도 이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공기가 좋은 곳으로 숲속으로 유방암 환자들을 2주 동안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첫날에는 그 NK세포가 319개, 이 개수하고 활성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319개가 있었는데 2주 동안 숲속에서 걸어 다녔더니 445개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개수가 많아도 창이 적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활성도는 얼마나 더 파워풀한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군인이 몇 명이냐 하는 얘기는 또 다른데 여기서는 숫자 자체도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퍼포린, 그레인자임 이런 것들 무기도 2배 이상 강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설악산에서 이게 진짜인가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 힐링센터 바로 뒤에 이 금강송 숲이 있는데 충남대 박범진 교수팀이 거기에 있는 그 금강송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하고 지금까지 알기로는 무슨 나무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편백나무. 그래서 편백나무 숲과 비교를 했더니 편백나무는 4.9 나노그램 정도 피톤치드가 나왔는데 저희 뒷마당에 있는 금강송에서는 5.29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 1월 달에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첫날 NK세포 검사하고 4주 뒤에 검사를 했더니 여기 보니까 평균 4주 만에 1503에서 2715로 향상이 되면서 80.3%가 증가가 돼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100에서 4000까지 있고 4000은 그냥 초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0%가 4000 초과로 나와요. 60%가 굉장히 강력한 치료가 이 숲속에서 풍겨나오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이 NK세포를 활성화시켜줘라. 자, 네 번째는 적당한 강도와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NK세포 수 자체를 늘려줘라. 여기 보니까 너무 무리한 운동은 손해를 보지만 적당한 운동은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프론티어스 이뮤널라이즈 2013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계단 150개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10번을 반복하게 하고서 그 즉시 NK세포를 검사를 했더니 6배가 증가가 되더래요. 6배.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 그러나 잘못 무리하게 하면 손해를 보고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걸 배워야만 됩니다. 이 한족 중국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지난 5월 달에 오셨습니다. 대길각. 저는 무슨 절 이름인가 그랬더니 사람 이름이에요. 대장암 4기 말입니다. 항암 치료를 이제 했는데도 양쪽 간으로 하나씩 암이 달라붙어서 그때 보셨죠? 이제 이 오토파지 디톡스의 원리를 듣고서는 나 이거 할 거야. 오고 그 다음 날부터 디톡스를 시작해서 스트레이트로 108일을 했습니다. 108일을 했고 거의 6개월을 있었는데 날짜로 계산하면 166일 166일 중에서 144일은 디톡스를 했고 밥 먹은 건 22일밖에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37일 정도 가니까 독소가 그때 빠져나오더래. 이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깊은 독소는 온몸에 밤이 되면 두드러기가 나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 2주를 그렇게 빼내고서 그때부터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는 6개월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후유증 때문에 이 신경이 다 죽어서 양쪽 발바닥에 전구공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첫날은 걸을 수가 없어서 남편 친구 두 사람이 떼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혼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전 그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 날 들었는데 겨 같대. 겨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렇게 걷지를 못하는데도 운동이 중요하다는 강의를 듣고 그 몸을 가지고 막 아프니까 계속 걸었는데 토항성 폭포도 5번 갔다 왔고 완전히 좋아져서 금강물도 3번 갔다 오고 울산바위도 3번 갔다 오고 손이 저려서 글씨를 못 썼어요. 근데 나중에 손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이 노트 필기를 1권 반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체중은 60kg에서 39.6kg로 빠졌어요. 20.3kg. 체지방은 14.4kg가 빠졌습니다. 20.6에서 6.2로. 그럼 대부분 근육도 같이 빠져요. 그런데 근육은 35.9에서 31kg. 얼마 안 빠졌어. 지방만 빠진 거예요. 이런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어떤 다이어트라도.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달에,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겠는데 지난 8월 달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양쪽 간에 전이 됐던 두 덩어리는 없어져 버렸어요. 희미한 자국만 있어. 대장암은 급하게 성장하던 것인데 딱 멈춰서 그냥 정지되어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디톡스 할 때 힘들다고 누워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운동을 하고 오면 가벼워집니다. 안 먹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독소가 이 흐름을 막아서 힘이 없는 거예요. 실험해 보세요.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은데 그래도 운동을 갔다 오면 만약에 칼로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힘이 없다고 그러면 갔다가 올 때는 더 힘이 없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다. 100% 올 때는 몸이 더 가벼워져요. 운동을 해야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와 명상으로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로욜라 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은요, 기도 명상을 하면은 NK세포가 8주 동안 했더니 60에서 100으로 상승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암 환자들에게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특별히 그냥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이미지 힐링 프레이어를 매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는가 하면요, 적어도 433개의 암에 관계된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암 유전자 스위치를 꺼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큰 소리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NK세포 숫자도 늘어나고 활성도도 증가된다는 거예요. 미국 로마린나 대학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코믹 영상을 보면서 웃게 했더니 1시간 뒤에 보니까 NK세포 활성도가 24%에서 39%로 그냥 1시간 만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를 마세요. 누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냥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웃어야 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NK세포는 맞아, 나 이런 집에서 사는 거 좋아해. 아주 신나게 싸우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것도 1분 내지 5분만 웃어도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NK세포가 막 활성화된 상태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일곱 번째,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를 할 때에 NK세포가 활성도가 증가된다라고 나와요. 여기 스웨덴 고텐버그 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은 마사지를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막 긴장됩니까? 릴렉스가 됩니까? 예, 그 얘기는 부교감 신경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때에 혈액순환은 원활해지고 NK세포는 아주 신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를 좀 해주면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NK세포가 힘이 넘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실험을 저널 오브 이뮤널러지 1997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실험 결과 수면이 부족하면 NK세포의 활성도와 숫자가 감소하였고 다른 면역세포의 활성도와 수도 감소하였다. 인터루킨2와 같은 이 무기조차도 감소되더라.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간호사들이 직업적으로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거 다 똑같아도 유방암이 3배가 더 많이 걸립니다. 암 환자는 무조건 밤 10시에서 6시까지 자야 돼요. 그런데 누구는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통 문제가, 거의 모든 환자들은 잠을 자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내일 저녁에 30년 이상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이 내일 강의 한번 들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불면증 치료법에 대해서 내일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환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만 되면은 드디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9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NK세포 활성도를 높여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NK세포는 짓눌려가지고 힘을 못 써요. 스트레스를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세포는 신이 났어.
맞아, 이런 동네 좋아해. 예? 그냥 막 부풀어 올라오는 거예요. 잠시라도 스트레스 품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이거 받아주신다고 하는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에게 그 즉시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항암제 하나도 안 맞아도 좋아지는 걸 제가 봐요. 게스트로엔테롤로지 2017년 10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급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딱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씨하고 버티는 마음이 있죠. 일시적으로는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안 죽으려니까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만성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NK세포 살상 능력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 어떻게 한번 화를 낼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걸 해질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NK세포가 힘이 빠지면서 암세포가 밤새다 번져버려요. 아무리 미워도 낮에만 미워하시고 잠잘 때는 여보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면이 있네, 그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도장 찍는 거예요. 어? 그것만 하면 상대방이 맞아 당신이 잘못했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날 저녁이 제일 뜨거운 밤을 보내게 돼 있어요. 화를 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품지 마시고 그냥 그분에게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신앙과 믿음을 강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상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 지금은 암세포만 다 번졌지 뭐 면역세포도 별로 좋은 거 없어. 그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면역력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없을지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막 강력한 애들이 암세포 찾아와서 잡아먹는 모습을 생생하게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본 그것이 어느 날 실상으로 나타나면서 암세포가 싹 사라지고 정상세포로 가득 차 있는 그 실상이 내 몸에 자리 잡힐 수 있다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도 인정하는 과학적인 진리가 돼버렸어요. 여기 캔서, 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캔서 2015년 11월 달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종교, 신앙생활을 하고 영성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에 따라서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목사들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하면요, 지금까지 발표된 이쪽 주제에 대해서 발표된 모든 논문을 다 모아봤어요. 과학적인 논문이 결론을 뭐라고 내리는지 한번 조직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자그마치 논문이 2073개를 모았어요. 2073개를 모았고 연구 대상은 32,0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종교와 영성이 좋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더 좋을까 나쁠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 뭐 그 정신건강이라도 좋겠지. 여기 적어도 19%가 더 좋다라고 막 나쁘다고 나오고 좋다고 나오고 다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여기 특별히 정서적으로 참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행동적으로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율법주의적인 면도 있을 거고 지성적으로 좋은 건 많이 안 나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마음이 신앙이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은 38%까지 정신건강이 좋다고 나와요. 인지적, 성경 많이 아는 거 한 10% 정도 좋다고 나오고.
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 신앙이 좋으면 진짜 건강에도 좋을까? 암 치료에도 좋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15.3%가 신앙 믿음 좋은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서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34.3%까지 실질적으로 더 치료가 잘 된다는 평균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학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플라시보 효과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 천식의 효과가 없는 그냥 소금물을 마시게 하면서, 야, 이거 지금 미국에서 지난달에 내 그 유명한 친구 박사가 새롭게 개발한 기가 천식 치료제야 하고 딱 줬으면, 저를 믿는 사람은 야, 그게 그렇게 좋은 약이야? 하고 믿고 마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침이 진짜 멈출 수 있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멈출 수 있죠. 이걸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이 약 자체가 그 효과를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게 천식 치료제라고 믿었더니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적인 현상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금물인데 이건 천식 치료제다 라고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뇌세포에서 진짜 천식 치료제가 분비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통증이 있어. 근데 밀가루를 캡슐에 넣어서 주면서 이게 세계 최고의 진통제다. 먹었더니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냥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뇌내몰핀이 분비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화학 물질은 마음의 믿음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는 이 플라시보 효과가 평균 35%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자세히 그 논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믿음도 어떤 사람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잘 안 믿어지는 믿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논문을 자세히 보니까 믿음의 정도에 따라 어떤 연구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최저 10% 정도밖에 안 나타나는 데도 있고 어떤 논문은 100%까지 나타나는 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밀가루를 괜히 가짜로 진통제라고 믿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역세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건 믿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기암 환자라 할지라도 그걸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 믿으면 100% 치료제가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헨리 비처 박사님이 의과대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흥분제 캡슐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의과대학생들이니까 색깔만 봐도 뭔지 알겠죠. 저 흥분제 저거 먹으면 펄쩍펄쩍 뛰겠네. 그런데 사실은 저쪽 뒤에서 캡슐 뚜껑을 벗겨가지고 다 흥분제는 버렸어요. 그리고 몰래 그 속에다가 바로비트루산염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정제를 넣어가지고 줬어. 이 학생들은 설명 안 해도 지금 자기가 이게 뭐라고 믿고 먹었어요? 흥분제 먹으니까 야, 이거 다 흥분 되겠네. 근데 사실은 진정제를 먹었어요. 진정이 안 되기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50%는 진짜 흥분이 됐어. 이제 나머지 50%에게는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진정제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버리고 그 속에 강력한 흥분제 암페타민을 넣어가지고 줬어. 뭘 먹었다고 믿고 있어요? 야, 이거 진정제 먹고 1시간은 자게 생겼네.
사실은 그 강력한 흥분제를 먹었으니까 흥분이 안 되기만 해도 굉장한 것인데 그 중에 50%는 그냥 뻗어 자더래. 이걸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논문 하나 발표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이 헨리 비초 박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약의 화학적인 내용물뿐만 아니라 그 약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디톡스만 하지 마시고 이 속에 있는 독소만 버리지 마시고 믿음을 활용하셔서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영적인 독소까지도 눈물 흘리면서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육에 정결해진 그릇 속에 저 우주에 놀라운 신선한 치료제가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고 세포들은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타코마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전도실 씨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궁암 말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전신에 암이 번져서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몰핀을 가지고 왔는데 첫날 강의를 듣더니 이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환자가 안 먹겠다는데 먹으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초창기니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강의를 할 때 마음에 딱 와닿으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아야 소리가 더 커. 이 강의가 자꾸 이게 좀 방해를 받아서 제가 그날 그냥 약 먹으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하더니 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이번 기회가 저에게는 마지막입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병 고쳐주신다는데 다른 거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힘까지도 전적으로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두 번째 날 또 자꾸 아야 하길래 또 얘기를 했더니 또 고민하다가 미안하지만 좀 더 해보고 싶대. 그런데 4일 정도 지나니까 이 약을 안 먹었는데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얼굴이 환하게 폈습니다. 일주일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나 이런 하나님 믿겠대. 침례 좀 달래. 침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국제전화를 했더니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요. 원장님, 저 안 죽을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살아있어. 2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시애틀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또 했는데 이분이 아직까지 안 죽고 87세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 2시간 고속도로를 저를 본다고 직접 운전을 하고 왔어요. 87세 할머니가.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 면역세포를 강하게 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놀랍게 기적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엇을 먹고 무슨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분적인 복음을 믿지 않게 해주시고 100% 온전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진리에만 통하는 진리가 아니고 주님, 육적인 건강법칙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영혼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흠없이 치료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을까요? 예, 없으면은 이제 마치고 내일 저녁이 이제 저녁으로서는 마지막이지요. 그리고 이제 모레는 오전에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레는 보식을 해야 되는데 내일 시장을 좀 봐놔야 되겠죠. 제가 오늘 보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다 보셨습니까? 예, 거기가 3일짜리 보식 메뉴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뭐 다 해도 양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내일 사놔야 모레 아침을 먹으니까 내일 준비를 좀 거기 있는 재료들을 사다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다시마 한 입 사이즈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cm짜리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이 감이 잘 안 잡혀서 내일 강의가 끝나면 여기에 첫 끼 먹는 거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저 뒤에다 놓을 테니까 보면 금방 감이 잡히는데, 안 보면 브로콜리 한 입 그러면 주먹 많은 거 하나를 먹어. 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여기다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대충 준비 사다 놓으면은 요거 아주 자신만만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샘플을 한 접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아침 그렇게 먹고 모레 아침에는 마지막 여기 나오셔서 좋아지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좋아졌어요. 소식도 좀 전해 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우리가 함께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행복한 밤 치료의 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